자, 오늘 예시문항 5에서 10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지금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 그지? 오늘 예시문항 5에서 10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 지문 독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첫 번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건 보통 문제가 있는 거, 그지?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거니까 문제는 중심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그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문문 사용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물음표 앞부분이 중심 내용이 될 거예요. 이해 갑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제가 종종 얘기했던 건데요. 예측함의 읽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해보자고요, 읽으면서. 그러려면 한 문단 다 읽었을 때 혹은 의미 덩어리 하나 읽었을 때 잠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예측은요,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 수정하면서 읽으면 되니까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핵심어가 2개 이상일 때 각 핵심어들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조건 더하기 결과, 원인 더하기 결과, 내용 정리하기. 오케이? 해서 조건이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 뭐뭐 한다면, 뭐뭐로 인해, 뭐뭐 할수록,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때문에 이런 말들 잘 표시해두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어나 단정적인 표현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 없다 그러면 없는 거, 다르다 그러면 다른 거, 같다 그러면 같은 거, 이런 거 주의 표시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일단 한 요 정도에 맞춰서 지문 독해를 시작해 볼게요.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세하게요. 5에서 10번 지문 1문단 봅시다. 도훈아 시작. 인간은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인간에 대한 거다. 인간은요,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다 라고 단정했습니까? 단정한 게 아니라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생각되는 거지. 이게 단정된 게 아니야, 그지? 딱 잘라서 인간만이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런 존재로 생각되는데 이 생각 맞을까? 이거예요. 이해가니? 여겨지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건 물질 곧 뭐? 물질 곧 육체. A 곧 B, A 즉 B, A 이퀄 B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과 물질인 육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음표 앞부분이 중심 내용.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정신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하느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거지. 이해갑니까? 제여기 자세 말하고 오래전부터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고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 조성을 띠고 있다는 게 뭐란 얘기야? 물리적이란 이야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이고 육체는 물리적인 대상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달라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 하면 이게 이원론입니다. 됐습니까? 정신은 비물리적이고 육체는 물리적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달라 라고 주장하는 게 이원론인 거죠. 됐습니까? 이에 견주, 그러니까 이원론에 견주어서 잘 따라오고 있죠? 이에 견주어서 동일론이라는 건 정신은 육체, 그 육체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존재이다. 정신 역시 육체와 동일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정신은 육체와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동일론이에요. 이해가니? 그렇다면 동일론과 대비되는 핵심은 두 개 지금 그지? 차이점 파악합니다. 이원론에서는요. 정신은 육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놈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됐습니까?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죠. 동일론이죠. 이 동일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봐, 여기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지? 봐, 여기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지? 봐, 여기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지?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새가 날개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을 일일이 다 점검할 필요는 없고 일일이 다 점검할 수도 없잖아요. 이해가니? 아씨야, 입긴 끼는데 안경 벗으면 글씨 보일래요? 이렇게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부정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일론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점검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만 그것이 뭐예요? 정신이죠. 정신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저거요. 독립적으로.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 그 주장들이 뭐예요? 밑에다가
뭐예요?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들. 밑에다가 이원론. 그 이원론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일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동일론으로 이원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돼요. 이게 1문단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는 식으로 동일론이 이원론을 반박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1문단 다 읽었으니까 1문단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1문단 무엇에 대한 거냐? 인간, 정신, 물질, 정신, 육체, 이원론, 동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원론과 동일론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일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이 승립하는 모든 경우를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원론이 승립하지 않는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혹은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경우를 점검할 필요는 없고요. 동일론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동일론이 이원론을 조목조목 이원론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 아니야. 이원론 너 A라 그랬어? A 아니야. 이원론 너 B라 그랬어? B 아니야. 이렇게 이원론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다음 문단의 첫째 줄은 앞문단의 중심 내용. 왜? 앞문단에서 이어지니까. 그러면요. 앞문단의 마지막 내용은 다음 문단으로 이어질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이 뭐냐 하면 동일론이 이원론을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하는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어질 내용은요. 동일론이 이원론을 어떤 식으로 반박하는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해서 이 문단으로 가보면요. 이 문단 원자나 X선 이 갑자기 원자나 X선 왜 얘기하는 거야? 동일론이나 이원론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그죠? 이 원자나 X선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을 하면요. 조건. 이놈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마찬가지로 정신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을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여러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정신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건데요. 정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뭔데요? 그래,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원론의 주장을, 이원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단에 나오는 사람 라이프니츠 비문학에 인물이 나오면 이 사람의 주장, 입장, 관점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라이프니츠는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라는 걸 내세워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라는 것 동일한 것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다면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되죠. 이해갑니까? 그 물리적 대상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물리적 대상 다른 말로 바꾸면 정신은 육체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해서 라이프니츠는요, 정신이 육체와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갖는다는 걸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거예요. 무엇을? 이원론을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라이프니츠의 이원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지? 동일론이 이원론을 조목조목 반박할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런데 지금 이원론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조금 있다가 동일론이 이 내용을 반박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3문단. 자, 이제 이 문단에서 이원론자인 라이프니츠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3문단에서는 이 이원론을 동일론이 조목조목 반박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웬걸? 동일론이 나오지 않고 데카르트라는 이원론자가 나와요. 우리의 예측이 틀렸느냐? 아니요. 라이프니츠의 이원론, 데카르트의 이원론 다 얘기하고 나서 동일론이 반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지?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나오는데요.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 줄치고 그런 특성이라는 게 뭐죠? 이 문단의 마지막에 있는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으로 화살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그런 특성, 물리적 대상인 육체는 갖지 못할 그런 특성, 그런 특성은 육체가 아닌 무엇이 갖는 특성이죠? 정신이 갖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은 정신만이 갖는, 정신만이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 육체와는 구별되는 특성,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성, 정신과 육체가 동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동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는 식별이,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데카르트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해서 완전한 물리적 체계, 완전히 물리적인 그런 체계,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요, 완전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거겠지, 그치?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비물리적인 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런 완전히 비물리적인 체계는 그러면 이원론자인 데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완전히 비물리적인 체계는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어야 되겠지.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해갑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수학적인 추론은요, 오직 정신만이 갖는 특성이니까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가질 수 없는 특성인 거죠. 그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완전한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없으리라고 보았다. 누구는요? 데카르트는요. 그 다음에 그러나의 별표 들어가야죠. 이제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원론이잖아요. 쭉. 그죠? 이제부터 뭐가 나오면 됩니까? 동일론의 반박이 나옵니다. 이 지문이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그러나 동일론에 따르면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는데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나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완전한 물리적인 체계인 무엇? 컴퓨터. 그죠? 컴퓨터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야. 그지?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도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체계도 뭐와 같은 육체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체계도 정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언어 사용, 수학적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 반박하는 내용이지. 데카르트는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요, 정신만이 갖는 특성이 언어 사용이나 수학 추론을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에 있는 기계는요, 데카르트를 깜놀하게 할 만한 그런 기계죠. 언어를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죠. 컴퓨터겠죠. 됐습니까? 해서 3문단, 그러니까 대문자의 부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입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와 같은 이원론자들처럼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거야 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체계도,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제습기 끼워,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 밑에다가 정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물리적 체계가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끌어오지 말라고요. 최대한 복잡한 것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설명하라고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단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단순성의 원리는요, 동일론에 따르면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예측했을 때 이 글이 동일론이 조목조목 이원론을 반박하는 내용일 거야.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여기부터는요, 이 내용은요 동일론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단순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가니? 그런 경우에
증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능성의 영역, 그게 복잡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 복잡한 영역, 가능성의 영역은요, 최소화하라는 게 단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8번 문제로 가면 다에 나오죠. 거기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지금 한창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이게 왜 생겼을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봐봐, 가능성의 세계는요, 가능성의 세계를 가져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니에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요. 이해가니? 이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모순은 아니잖아요. 이해가니? 이해가니?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저주를 부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유행했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신의 저주 같은 건 가져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가니? 마찬가지로 단순성의 원리에 따라 물리적 기계도 정신적 작용을 할 수 있어 라는 게 설명 가능하면 굳이 정신이라는 걸 육체와는, 물리적인 대상과는 따로 존재한다는 걸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나 뒷부분이 이원론 까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 데카르트 되게 까는 내용이네,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예측하며 읽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이걸 구조 자체가 이원론 얘기하고 동일론이 그거 반박하고. 이해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문단, 다시 이원론자인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 데카르트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활용해서 자기의 주장, 그러니까 이원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주장하죠. 데카르트입니다. 육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의심한다라는 건 정신적 작용이니까 정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은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게 아니라 다른 특성을 지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끄트머리.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이제 정약용과 다산 나오는 거죠. 그죠? 정약용과 다산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반박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갑니까? 보세요.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라는 건,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라는 건 의심하지 않고 다산이 썼다라는 건 의심을 해. 그러면 이거 이원론자인 데카르트에 따르면, 데카르트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의심할 수 있고 얘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얘와 얘는 서로 다른 대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치? 그런데 다산이 정약용이 다산이거든요. 동일인물이거든요. 이해가니? 데카르트는요, 육체는 의심할 수 있고 정신은 의심할 수 없으니까 육체와 정신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원론 됐습니까?
그런데 의심할 수 없는 것과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 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 그러면서 결정타를 먹이죠. 그 결정타가 뭐냐면 카르트형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에 의심이나 생각 같은 심리적 요소들은 여기에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의심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도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문에 썼으니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에 적용할 수 없는 생각에 대한 것 8번 보기에 나에 나와요. 왼손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른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어잖아요. 그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부정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8번 답이 4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문제 빨리 설명하면요. 6번 윗글 동그라미 현실에서 발생한 일 밑에다가 다산이 목민심서 쓴 일. 다산이 목민심서를 쓴 건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다산이 썼을까 하고 의심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7번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 줄치고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 하면 이걸 맨 처음에 있던 질문이에요. 어디 있죠? 지웠니 내가?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컴퓨터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없는가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이원론자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이원론자는요. 동일론자는요. 아니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인 컴퓨터도 언어 사용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건 동일론자의 대답이니까 컴퓨터도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1번입니다. 이해갑니까? 8번은 아까 얘기했고요. 9번 동일론을 이원론이 비판해보자. 이번에는 이해가니? 지문에서는요 동일론이 이원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9번 문제에서는요 동일론에 대해서 이원론이 비판해보자. 비판하기, 반박하기. 반박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아니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정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정리하고 아니야 정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게 비판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요 동일론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이 동일론의 내용에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니? 몇 개만 볼게요. 선택지 1번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기계가 살 수 있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슬러시 여기까지가 동일론의 내용이죠. 그 뒤에 에이 그래도 그거 정말 인간처럼 뜻을 이해하고 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일론의 내용 플러스 아니다니까 동일론에 대한 비판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3번 선택지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밑에다가 동일론의 내용이에요.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동일론이. 여기가 틀렸죠. 동일론은요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니? 말하지도 않은 걸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니? 됐습니까? 이해갑니까? 오케이. 예시문항은 여기까지 할게요.